때는 2005년 2월 22일 새벽 1시 반경 홍 형사님이 인천청 광수대 강력 1팀장으로 막 부임하셔서 당직을 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그런 현장 상황이 당직실 무전을 통해서 수차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울린 무전이 홍 형사님의 귀에 강하게 꽂힙니다. 부정에서 부상 발생, 빨간 모자 쓴 용재 도주 중. 부두로 불상, 긴급 배치 음악. 신고할 때부터 빨간 모자네요. 그렇죠. 근데 둘강 그건 뭐예요, 발생? 둘강? 이 둘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전 음모예요. 네. 경찰들이 왜 이런 음모를 쓰냐면 이제 범죄자와 같이 있거나 호송을 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있을 때 불안해할 수도 있고 범인이 주변에 있었다면 듣고 또 도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모를 씁니다. 강도 사건이 났을 때 쓰는 음모가 둘강이에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무전 음모를 일정 기간에 바꿔요. 지금은 또 다른 거겠네요. 다른 걸로 쓰죠. 그렇죠, 바꾸자. 지금 강도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빨간 모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정보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신고를 받으셨을 때는. 그런데 왜 홍 형사님이 이 무전을 듣고 꽂히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신고가 들어오기 이제 2달 전이죠. 그때 제가 인천 남동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관내에서 강도 강간 사건이 열흘 사이에 2건이나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었거든요. 범인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전이 들어온 곳과 관할은 달랐지만 범인이 또 강도를 저지르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게 휠이 이제 확 꽂히는 거죠. 형사들은 뭐 그런 용어만 들으면 휠이 확 꽂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건이 벌어진 주정은 미추홀 지역이었거든요. 여주인과 여종업원 2명이 있었는데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그중에서 나이가 많은 여주인만 가도로 위협한 다음에 성폭행을 했고 수표내장을 포함해서 53만 원을 강취하고 달아났던 거죠.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여종업원이 상당히 뭐 충격에 휩싸인 거죠. 물론 자기는 안 당했더라도 충격에 휩싸였던 거죠. 범인의 DNA나 지문은 없었나요? 미추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범인이 자신의 지문은 물론이고 성폭행 피해자 몸을 이제 모두 닦아버렸어요. 닦고 간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빨간 모자 쓰는 남성이란 점 말고 남동서에서 벌어졌던 뭐 사건과 유사했던 건 뭐였나요? 이상 차이가 비슷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키는 뭐 170cm, 얼굴은 뭐 동그라뇽, 헤어스타일은 스포츠형, 뭐 이렇게 이제 깎았다고 진술했고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빨간 모자 쓰는 범인의 다 공통점이었고요. 게다가 남동에서 벌어진 2사건도 여주인과 종업원 둘이 있었는데 주인만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고 현금하고 수표 이제 가리지 않고 전부 가져간 것이었고. 세 곳 다 여성 둘만 있는 곳에 갔죠. 아니, 그것도. 그러네요, 그것도. 그 남자 종업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미리 답사를 하고 그랬나 보다. 계획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답사를 한 번씩 했어요. 먼저 들어갔다 나오거나. 남동서에서는 이제 들어왔다가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었고요. 또 미추홀에서는 이제 영업을 마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똑같은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동에서는 열흘 만에 2건이나 저질렀던 놈이 2달 만에 미추홀에서 범행을 한 건만 저질렀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2달 동안 공백을 둘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이제 인천에 있는 형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던 거죠.
혹시 관내에 새벽 시간 주점에서 벌어진 강도 강간 사건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이제 모자색은 회색, 흰색 조금씩 달랐는데 몇 건이 띄엄띄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던가요? 홍 형사님은 이제 남동서에서 벌어졌던 2004년 12월을 기점으로요. 최근 미추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까지 인천 지역에서 새벽 시간 주점을 노린 강도 강간 사건을 추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 사이에 무려 6건이나 더 나오게 된 어머나. 거죠. 6건이요? 네네. 남동 사건이랑 미추홀 사건까지 합치면 이거 9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만, 뭐 지역에서만. 근데 특이한 것은 2004년 12월 한 달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루에 2번, 그것도 이제 45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다른 동네에서 또 난 겁니다. 어머. 확신되는 거예요. 이놈이 차를 타고 이제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경찰에 한 번도 안 잡혔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이제 지문이 이제 나오질 않았고요. 또 사건 기록을 보니까 손님을 가장해서 술을 시켜 마신 적도 있었는데 범행 직전 물수건으로 흔적을 이제 전부 지우게 된 거죠. 치밀하네.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범행을 그러니까요. 했던 겁니다. 동네를 옮겨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관할사가 다 달라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또 새벽 시간대라 뭐 이제 목격자도 없었고 그때 당시 CCTV가 이제 별로 없었고요. 2005년도 즈음이니까. 그다음에 모자색이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은 빨간 모자, 또 한 번은 회색 모자를 쓰고 들어오기도 이제 했고요. 근데 게다가 좀 이상한 건요. 2004년 12월 29일 이후부터 그 해를 넘긴 2005년 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천에서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7건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갑자기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도 수사 범위를 이제 넓혀가지고 인천과 이제 가까운 수도권 일대 그 지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경찰 내부망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경찰망에 이제 수법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 새벽 시간, 그다음에 강도, 강간, 주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먼저 모으다 보니까 범인이 이제 식칼이랑 과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쓴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중에 남동이랑 미추홀에서 피해자들이 목격했던 범인이 170cm 키에 그다음에 30대 초반이라고 진술했던 걸 인상 차이가 이제 나와 있는 사건들을 모아봤어요. 2003년 4월부터 2005년 3월 초까지 유사 사건으로 추정된 게 이제 무려 39건, 39건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동일범이라고 취합이 안 됐던 이유가 너무 지역이 넓어서였을까요? 사건을 종합해 보니 공범이 있더라고요. 둘이서 저질러 온 걸로 이제 추정됐고요. 한 현장에 2명의 DNA가 같이 나오게 돼서 급히 국가세 확인을 요청해 봤더니 15건이 한 명의 동일 유전자로 이제 밝혀졌고요. 공범의 DNA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2003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혼자서 단독 범행을 쭉 이제 저질러 온 걸로 추정됐고요. 아, 같은 현장에서 둘이 몹쓸 짓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사건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겠죠? 어떤 건 DNA가 2개가 나오고, 어떤 건 건 그냥 뭐 뭐 하나만 나올 하나만 수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결국 단독으로 이게 뭔가 폭주를 그러니까. 한 거네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다 모은 홍 형사님이 이제 드디어 지도를 펼칩니다. 저는 경기도 일대 지도 아닙니까? 고양시, 수원, 구리, 이제 뭐 부천, 인천, 그냥- 김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한 사건들 중에 2003년도 4월 경기도 고양 사건이 이제 그 시적이었고요. 수원 남부, 인천, 부천 등을 옮겨 다녔지만 지역을 옮기던 그 사이사이에서도 이제 고양에서 꾸준히 이제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고향에서만 14건이네. 14건이요? 아, 그게 맞습니다. 이게 고향에 있는 데서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인천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죠. 뭔가 이 고향에서 뭐 수상한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홍 형사님은 고양시 지도만 펼쳐놓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아주 결정적인 범인의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요? 결정적인 패턴이요? 뭐였을까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들 대부분이 그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아, 근데 왜 하필 대로변일까? 어떻게 바로 출동했을 경찰을 그렇게 빨리 따돌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고향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 딱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고양 IC. 고양 IC? 저거는 순환고속도로의 그 인터체인지거든요. 그렇죠. 나들목? 근데 저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발생한 사건들 현장이 고양 IC에서 10분 내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현장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IC와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쭉 그어봤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네. 김포, 인천 지역, 판교 있는 데는 수원 지역이니까. 그때 선본과 판교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리, 의정부. 되게 프로파일링. 수사의 이제 속도를 내서 범인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놈이 도주 중이니까 그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과속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고서 우선적으로 과속 차량만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들 중에 각 지역마다 중복된 이제 번호가 있는지 집중해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수사에 물꼬를 틔워줄 아주 반가운 연락이 옵니다. 현금과 수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갈취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범인이 수표를 썼습니다. 그것도요. 뒷면에 이서도 다 했고요. 질문을 지우고 현장을 도주한 녀석이면 수표에 이선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 훔친 수표를 각 지역의 숙박업소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바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설을 한 수표가 몇 장 있었는데 모두 가짜였고요. 전에 그 수사했던 절도범들 중에 훔친 수표에 이제 가짜 번호를 적으면서 본인의 실제 주민번호 중에 몇 자리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죠. 혹시나 이놈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몇 장의 수표에서 공통적으로 앞자리가 71년생이다. 뒷자리 시작 번호를 123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 이제 왜 방금 연락인지 아시겠죠? 아. 그 공통점을 찾아내신 거네요. 추려냈고. 그것도. 주인공 뒷자리면은 출생 지역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들 알다시피 이제 뒷자리 첫 번째 숫자는 이제 성별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네. 이어지는 네 자리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가 출생 신고를 한 시도별 지역 번호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번호가 주민센터 고유 번호거든요. 2, 3이면 범인은 경기도에서 출생 신고가 됐다는 건데 지금 네 번째까지만 특정된 걸 보면
여러 지역에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민번호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경기도 어디까지로 좁혀졌나요? 경기도 파주, 문산, 신용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로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홍 형사님은 펼쳤던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아예 가져버립니다. 확신을요? 파주, 문산, 시흥 그 가운데 정말 범인이 있다고요? 지도를 보면 이제 범행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파주, 문산, 시흥을 봤더니 시흥에서 범행이 한 건 저질렀어요. 파주, 문산에서 가장 가까운 고향에서는 무려 이제 14건이나 발생이 되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고향이 예사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 하필 고향이었을까에 대한 답이 이제 바로 저 범행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 파주와 문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고향에 살아서 아는데 이 자유를 타잖아요. 네. 자유를 타고 고양이 씨랑 바로 연결이 돼요. 네, 네. 그럼 자유를 타면 어딜 갈 수 있냐면 파주 문산에 갈 수 있죠. 거의 연결돼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범인은 자기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데서 범행을 좀 많이 저지르잖아요. 여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네.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파주 문산에서는 사건이 한 건도 하나도 일어나지 없었잖아요.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도 연고가 있다면 가족들이 그 일대에 살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인상착의가 신고가 돼서 소문이 나서 가족들이 인지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걸 피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참, 그것도 너무 웃기다. 자기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 터전은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형사님의 추리가 파주 문산으로 이렇게 좁혀진 건 사실인데 파주 문산 지역을 뭐 다 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형사님은요, 피해자분들이 목격했던 그 나이대에 주목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기억하시죠? 20대 후반부터 30대 30대 중반까지 중반까지, 예. 이렇게 해서 검색하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나이로 해서요, 37인 68년생부터 27인 78년생까지 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무려 17,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때 왜 하필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넓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문산에서 출생 신고를 한 주민등록 말소자 중에서 가짜로 이사한 이제 그 주민번호랑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24명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이제 모두 뽑아서 피해자들하고 이제 선면 수사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피해자들 중에서 4분 정도가 한 사람을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가리킨 용의자는 누구였나요? 자, 지금부터 이 남성을 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는요, 파주에서 출생 신고를 한 당시 39살의 남성이었고요.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었다고요? 없어요? 그러면은 동종 범죄 전과자로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해도 나오지 않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한 씨가 고향과 인천 계양에서 한때 이제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기록을 보니까 이제 고향에서 8건, 그다음 의정부에서 3건, 인천 계양에서 3건, 전부 범죄가 발생한 지역으로 밝혀졌고요. 또 범행 장소에 대한 질감이 상당히 이제 밝았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 차량 번호도 확인이 됐겠네요. 근데 한 씨 소유로 된 차량은 없었어요. 아, 남의 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전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통장, 뭐 신용카드 등 이렇게 추적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야 유령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추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게요. 이제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돼도요. 병원 진료는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씨 이름으로 이제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병원마다 진료 기록에 이제 같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그 명의를 확인했더니 동갑내기 파주 출신의 그 남성이었고요. 근데 한 씨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탐문을 했다가는 이제 수사가 노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약 한 씨가 이 번호를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다면 자주 통화한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이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통신 기록을 쫙 뽑아봤는데요. 유독 이제 자주 통화한 번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 번호 하나가? 네네. 그게 누구였나요? 그 안양에 거주 중인 이제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 명의로 총 이제 3대를 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기지국 위치를 이제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대는 이제 거주 중인 안양에서 이제 계속 잡혔는데 나머지 이제 2대가 그 범행 시각하고 또 범행 인근 지역에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성 전화도 범인이 빌려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여성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실시간 이제 위치 추적을 걸어놓고서 어디로 움직이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휴대전화 명의자인 여성의 집 인근으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거기 숨어 있었나 보네. 그러네. 그렇게 한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한 놈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 씨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도주로를 딱 차단을 하고 한 씨 이름을 불렀더니 싹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드디어 잡았네요. 네. 근데 인정했을까요? 쉽게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뺌하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무조건 인정 안 본인이 하겠지. 물티슈 열심히 현장에 네, 있는 네. 지문까지 다 닦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네. 같아요. 의외로 순순히 나왔어요. 그래요? 잡으러 올 줄 알았다고 이제 하면서 잡히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 아니 뭐가 후련해? 어떻게 후련하다는 표현을 쓰냐. 범행 도구도 이제 어딨냐고 하니까 차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현장에 바로 가서 다 확보할 수 있었고요. 어머, 빨간 모자 보이시죠? 빨간 빨간 모자에 빨간 티셔츠. 티셔츠. 예. 아니 이거를 차에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항상? 범행을 저지를 때 항상 저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거 당시에 저 빨간 모자도 쓰고 있었나요? 아니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힌 거라고 했고요. 또 그게 뭔 말이야? 범행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제 도박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술집을 습격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제 도박장에 갈 때 화투패랑 똑같은 빨간색, 화투패가 좀 빨갛잖아요. 네. 그 빨간색을 입거나 그것을 이제 쓰면은 돈을 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할 때 주로 빨간색 모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안 써서 자기가 잡힌 거라고 했다는 얘기는 운이 나빠서 빨간 그렇지, 모자를 안 써서 그렇지. 내가 운이 안 따랐다 이렇게 빨간 얘기를 하는 모자 거예요? 썼으면 안 잡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루틴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집에 있는 빨간 모자는 못 쓰겠다 이제. 뭐 돈이 필요했다. 우리가 지금 양보하고 양보해서 정말 10분 이해한다고 쳐도 성범죄는 왜 저지르는 거래요?
아이 그러니까 돈만 가져가면 되잖아. 피해자들이 이제 수치심에 이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진술을 받은 것만도 한 136건이었었거든요. 네? 136건이요? 네. 99년부터 7년간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신고 지원 목적으로 이제 옷을 벗게 했다가 호기심에 겁탈을 했는데 점점 더 가감해지면서 변태적 행위로 점점 흉악해진 거였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써요. 남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아유 더러운 놈.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성범죄자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게 그냥 성범죄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 변명으로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폭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냥 성범죄자의 유형 분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범행을 털어놓는 것도 순수한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제 허물없이 다 벗고 가겠다. 그 허물이란 말이 정말 이제 기가 막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범행 현장을 확인하러 갈 때 마치 이제 명담 늘어놓은 사건을 털어놨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뭐 좌회전하십시오.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 어디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전형적인 성범죄자예요.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근데 사건이 뭐 한두 건이어야 이걸 다 확인할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을 했죠. 야. 시간이 이제 꽤 지나서 우리가 현장 찾아가니까 가게가 이제 없어졌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주인이 이제 몇 차례 바뀐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충격 때문에 그 해외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신고도 못하고. 썩을 놈. 그러니까 봐라, 네가 호기심이라고 얘기한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보란 말이야. 다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야,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그 모두가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피해자예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36건을 이렇게 이제 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가 확실하거나 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힌 것 그것만 인정이 돼서 총 59건 그 피해자 80명에 대해서만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현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 공범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